자, 오늘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프로세스 통신은 저번 주가 아니지만 이전에 했으니까 프로세스 간 통신 쪽에서 이제 파이프를 만들어서 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프로세스 간 통신의 기본 개념을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해서, 자, 지금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이거 두 개 간의 통신을 해야 돼요. 통신을 하면서 우리 이전 수업에는 통신하는 방법을 안 배웠어요. 뭐 자바에는 세마포도 있고 뭐 리눅스에는 IP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급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옛날 방식이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IPC가 제일 편해서 IPC로 지금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IPC로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완전히 해야 돼서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책에 있는 파이프로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서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프로세서는 메모리하고 이런 리소스를 서로 간에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프로세서 간에 대화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각종 방법마다 특색이 조금 있어요. 그 특색이 조금 있는데, 그 특색이 있는 걸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가시면 프로세서 간에 통신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권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온 방법 하나가 이거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프로세서 간에 통신하는 방법을 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 통신에 접목을 해서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무엇이든지 간에 IPC를 하건 딴 방법으로 쓰건 파이프를 하든지 간에 이거 두 개 공유하는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면 메모리를 이렇게 공유, 메모리를 이렇게 공유 하면 서로 간에 통신이 되죠. 요 공유하는 공간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런 기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까에 대한 문제예요. 뭐 파이프를 쓰든지 뭐 뭐 IPC 같은 걸 쓰든지 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P1, P2를 쓰면 여기서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요. 하나의 방법이 공유 공간이잖아요. 일명 공유 공간이라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한쪽에는 in, 한쪽에는 out에 돼야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P1, P2 파이프가 있고 이런 밀어넣고 절로 주고 여기서 밀어넣고 절로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적으로나 자기구조적으로나 굉장히 난해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아까 이것처럼 in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out 공간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 하기는 좀 더 쉽고 파이프라는 기본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방법이 좀 더 쉬울 거잖아요. 아까처럼 왔다 갔다 그리면 이게 생각보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가장 좋은 방법은 P1과 P2에 파이프를 두 개 만들어요. 자, 위의 방식은 문제가 뭐예요? 하나의 파이프를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이터 이거와, 아이고 좀 색깔 다르게 하자.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같은 인이지만 구분도 해야 되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때도 이거하고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구분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기는 돼요. 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가는 전용 파이프 하나, 이렇게 가는 전용 파이프 하나, 파이프를 두 개 만드는 게 가장 쉬워요. 뭐 이게 절대적인 방법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이프도 좀 더 조금만 머리 쓰면 다른 방법도 많이 나오니까, 우선은 이 방법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면 시프가 되기 때문에 시프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만드는 작업을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복잡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룰도 보면 거의 제일 첫 번째 말한 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공유 공간 만드는데 공유 공간을
이게 Q 같은 모양으로 만든 파이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만 생각하시면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프로세서가 동시에 보면 두 프로세서가 데이터 전달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뭐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므로 두 프로세서가 함께 가능하려면 두 프로세서 공유하는 메모리가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세스 간에는 리소스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여러분들 자바에서 스레드 배웠죠. 스레드를 쓰시면 돼요. 스레드는 일정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합니다. 근데 스레드로 만들면 재미는 있겠지만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뭐 요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간 통신의 어려움, 우선 메모리가 공간이 독립적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 A 프로세스는 B 메모리 공간 접근이 불가능하고 B 프로세스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리소스 공유를 안 해요. 자, 그래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주어서 프로세스 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 룰입니다. 이 룰이 기본 룰이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 많습니다.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의 방법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메모리 공간을 퍽 잡아서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은 솔직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 고민할 때 여기서는 지금 고민할 사항까지는 안 나오지만 프로세서 중에 가장 고민이 동시에 접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파트만 좀 고민을 하면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는 걸 만들 겁니다. 파이프라는 걸 만드는데 뭐 include 그 헤드 파일은 납니다. 그래서 성공 시형 실패 시 -1을 반환하고 항상 이런 거를 봐야 된다 했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함수의 기본 원형에 대해서 꼭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퍼레미터가 뭔지 리턴 값이 뭔지 꼭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이게 소스에서 함수 하나를 뭐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하여튼 이거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배열이잖아요. 자, 그래서 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디스크립트가 저장되는 것은 0번, 그리고 1번이 뭐냐면 파이프로 전송되는데 사용되는 파일 디스크립트 저장되는데, 즉 출구, 입구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실제 파이프보다는 요게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요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실제 보면 뭘 저장하냐 하면 파일 디스크립트가 둘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원소는 두 개만 있는 배열이면 됩니다.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하나의 파일 디스크립트는 출구가 되고 입구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즉 위에 함수가 호출되면 운영체제에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 접근 사용되는 파일 디스크립트를 반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좋은 게 뭐냐 하면 동시에 접근하면 문제가 돼요. 되지만 우선은 프로세스 A가 쓰고 프로세스 B가 받고 프로세스 A가 다시 접근하는 여기에 하고 이거를 다시 여기에 적으면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도 헷갈릴 만큼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감이 잡혀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파이프를 한 개만 만드는데 아까 0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즉 in입니다. 0번은 뭐예요? 입구예요, 출구예요. 파이프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프로세스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1은 입구, 0은 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1이 뭐요? 1 쭉 나가고 인에 들어가고 쭉 나가서 FD 0번 파일 디스크립트에 오면 돼요. 자, 혹시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파일 디스크립터는 뭡니까?
실제 파일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도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잖아. 파일도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파일 디스크립터의 내용물을 스트림으로 보내주면 되게 돼요. 그걸 파일로 쓰잖아. 즉 그 쓸 수 있는 스트림의 시작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이 구멍에 넣어주면 된다. 소켓도 파일 디스크립터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파이프 1의 소스를 한번 보고 우선은 뭐 긴 말 필요 없고 소스 하나 볼게요. 우선 지금 여기서는 뭐 통신 개념이 아니라 원 프로그램 원 프로세스예요. 투 프로세스인데 지금 통신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지금 파이프가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FDS라고 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저장할 수 있는 원소 2개짜리 배열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문자 읽고 쭉 가다가 지금 여기서 파이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조건이 뭐냐면 포크를 하기 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포크를 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지금 여기도 안 나온 것 같은데 프로세스가 포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페어런트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붙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 포크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죠. 포크가 뭡니까? 프로세스의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저번에 했다시피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거 포크를 하면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요. 그래서 PID가 달라질 뿐이지 내용물은 똑같아집니다. 이게 포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2개 프로세스 만든 다음에 파이프를 만든다는 게 연결 작업을 누가 할 건데?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포크하기 전에 파이프로 만듭니다. 그러면 파이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파일 디스크립터가 내 하나의 프로세스에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포크를 하면 이 파이프의 파일 디스크립터가 어떻게 돼요? 다른 차일드 프로세스의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하고 차일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파이프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포크가 왜 포크 이전에 파이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ID 제도니까 차일드 프로세스, 여기는 페어런트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페어런트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FD1, FD1이 뭡니까? 내 쪽에서는 나가는 거잖아. 나가는 거는 FD 1번 인덱스 적어야 돼요. 뭐 내용을 라이트 하겠다. 이거 부모 프로세스는 뭐였어요? 리딩을 하니까 대기를 타겠죠. 그래서 FDS0, FDS0가 뭡니까? 내가 읽는 거잖아. 읽는 인덱스가 0번이니까 그래 읽으면 읽고 나서 내용물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혹시 보이나요? 반응 없겠지. 그래, 반응하면 이상하지. 그냥 무조건 보일 거라 생각해. 고맙다. 눈물 난다. 자, 여기 소스 한번 봅시다. 맨 똑같은 소스고 여기 아까 소스에 보고 이렇게 쓰니까 중요한 거는 포크 이전에 파이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일 디스크립트를 복사된, 즉 새롭게 생성되는 차일드 프로세스에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소스를 그대로 복사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포크 이전에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개념으로 시작한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나갑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GCC 한번 돌리자. 파이프 1.c 파이프 1으로 만들게요. 이거 파이프 1 돌리면 who are you, 즉 라이트를 한번 했잖아. 라이트를 하고 부모 프로세스에서 리딩을 했다고. 그 파이프를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프로세스끼리 파이프를 만들어서 통신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새로 공유. 아이, 왔다 갔다 그리는 거. 귀찮네.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자, 우선 소스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점을 보여줄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자, 이제 문제점부터 파악해 봅시다. 하나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양방향 통신을 하는 경우 데이터를 읽고 쓰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진다. 자, 잘 봐야 될게. 뭐 없노? 자, 중요한 게 이게 내가 다른 프로세스에 전달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파이프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간의 통신만 하기 위해서 파이프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파이프는 다른 목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프로세스 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부모 프로세스에서 썼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그거를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기 파일 디스크리트에 썼어요. 그러면 내 프로세스가 내가 잠깐만 그림으로 그려서 하자. 자, P1, P2가 있다고 칩시다. 파이프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시간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파이프 1에 A라는 문자를 기록합니다. A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쭉쭉쭉 가서 여기서 1로 가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 근데 이 읽기 전에 P1이 라이트를 한 상황이잖아. P1에서 먼저 리드를 해요. 그러면 A는 1로 가는 게 아니라 A는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태를 막아야 돼. 방지를 해야 돼. 원래는 자 그렇으면 이 파이프 자체가 프로세스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서 다른 프로세스에 준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을 가지고 우선 소스를 과정으로 볼게요. 자, 소스를 보시면 쭉 위에 가고 똑같고, 자, 여기서 슬립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볼게요. 라이트를 한번 했습니다. 차일드에서 라이트를 하고 2초간 쉬어요.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에서 바로 리딩이 들어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라이트 했던 게 1로 리드가 되겠죠. 파이프랑의 상에서.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또 뭐랍니까? 라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2초간 쉬었으니까 부모의 리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양 결과물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에서 뭘 하면 돼요? 부모 프로세스가 who와 you를 출력하면 되고 차일드 프로세스에서는 thank you for your message를 출력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됐다. 자, 파이프 2번이니까 바로 실행할게요. 시간 깎다. 돌려보면 뭐요? 부모 프로세스 후에 출력했죠? 자식 프로세스 그 thank you for your message를 출력했다고. 슬립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게 보인 거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슬립을 없애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여기서 좀 할게. 위에 거 비교하려고. 와, 또 클릭이 안 되나? 잠깐만. 화면 공유 이게 생각보다 연결 끊겼네. 아이고. 에이. 미안해. 연결이 끊겼다. 자, 새롭게 연결해서 합니다. 여기서 우선 CD 11이고 자, 나노 파이프 2번.c 여기서 슬립을 한번
슬립 여기 있잖아요. 이 슬립을 지울게요. 저게 원래 VIM 매니저라서 VIM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나눠 쓰니까 하키를 잘 몰라서 지금. 자, GCC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파이프 2.c 파이프 2. 자,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whoa you를 읽었어요. 원래 위에 보면 페어런트 프로세스에서 whoa you가 출력이 돼야 된다고. 근데 차일드가 읽었어. 왜 읽었어요? 슬립이 없으니까 아까 소스에 따라서 이렇게 소스를 한번 출력해 보면 이것도 끊겼나? 아, 참. 자, 여기잖아.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슬립을 없앤 상황이기 때문에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write fds에 적었다고. 여기에 파일 쓰기 디스크립트에 적으면 누가 이거든? 부모의 리드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차일드의 야가 바로 읽어붙다고. 그러면 차일드 프로세스 아웃풋이 그냥 바로 나온 겁니다. whoa 자, 그 상황에서 부모 프로세스를 리딩이 들어갔어. 읽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젠장이야. 이거는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지금 무한 대기 타고 있다고. 리드를 못해서. 자, 요렇게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슬립을 이용해서 짜고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방법을 해결을 해야겠죠. 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도 보다시피 파이프를 두 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방향? 하나는 이쪽으로만 가게, 하나는 반대로만 가게. 이렇게 하면 타임이란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로 쭉 밀고 가면 되고 그 읽은 거를 온 거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반대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쭉 밀고 차일드는 그거 온 것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두 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파이프를 이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CPU의 파이프도 있어. 뭐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하면 메모리하고 CPU 간의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주고받는가에 대해서도 파이프를 배운다. 이게 파이프를 병렬로 만들어.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간에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주면 좋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모리에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CPU가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적절히 조율해서 전송을 하면 돼. 근데 CPU는 원코어라면 하나의 인스트럭션밖에 못 받아. 내 기억이 와고 있지. 하여튼 2코어라면 두 개의 인스트럭션을 받을 수 있어. 4코어, 5코어 하면 6코어만 더 좋겠지.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하나의 인스트럭션 받는 동안 하나 처리할 수도 있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순서 배팅으로 인스트럭션을 오퍼런드하고 오피코드하고 좀 끊어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파이프에서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프 했으면 좋겠다. 자, 일단 봅시다. 보시면 파일 디스크립터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만든 상황에서 문자를 두 개 있고 아까 소스 똑같아요. 근데 단 파이프를 두 개 만들었어요. 이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크를 했고 포크를 하면 파이프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요 그림처럼 차일드 프로세서는 쓰는 게 어딘데 FDS1입니다. 그리고 읽는 거는 누군데? 읽는 거는 FDS2라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부모 프로세서는 반대겠지. FDS1에서는 리딩을 하고 FDS2에서는 라이트를 한다고 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 결과물 굳이 뭐 아까 소스에 대해서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습니다. 즉 양방향 통신을 위해서는 이렇듯 두 개의 파이프를 생성해야 한다. 그래야 입출력의 타이밍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간 통신의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소스가 끝났네. 이 소스가 보면 어떤 형태냐면 서버에서 받는 메시지 있잖아. 메시지를 파일로 저장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버가 있으면 소켓을 받겠지. 받는 이 소켓 쪽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파일에 저장하는 거 P2를 만들 거야. 그러면 P1에서 P2 파일을 적으라잖아. 여기는 F라이트가 쓸 거라고 파일 적으라니까. 그러면 이 프로세스 하나 두 개가 존재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라 해야 되노? 이거 간에 통신하는 길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그리고 파이프 하나 만들면 돼. 이건 하나만 만들면 돼. 왜 두 개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주고받을 거 알잖아. 여기서 일방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라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가 있고 부모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소스가 너무 짧아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좀 소스를 볼게요. 이게 갑자기 왜 또 안 되지? 자, 클릭이 잘 안 돼서 이걸 좀 올리고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눠로 보자. 에코 서버 스토어 서버 한번 볼게요. 자, 쭉 보시면 위에 거에서 뭐 이런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자, 파이프를 하나 만들고 뭐 했어요? 포크를 합니다. 여기는 차일드 프로세스, 지금 PID 0이니까 차일드 프로세스예요. 차일드 프로세스에서는 에코 메시지 텍스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읽은 거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파일에 F라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F라이트가 파일로 라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더 이상 10번만 반복하고 리턴 제로 프로세서를 죽였어요. 왜 프로세서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리더니까 대기 타고 있어요. 10번 읽을 때까지. 자, 그런데 리턴 제로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프로세서가 두 개가 가요. 지금 차일드 프로세스도 가고 부모 프로세스도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쭉 내려가 보시면 이 while문에 몇 개가 돌아가요? 이 while문은 두 개 돌아가잖아. 왜? 부모 프로세스에도 복사되었고 차일드 프로세스도 복사된 내용이에요. 이 소스는.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도 돌리고 차일드 프로세스도 돌려요. 그럼 문제가 생겨. 왜? 지금 accept하고 하는 이것들이 두 개가 존재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차일드 프로세스는 이 while문을 돌리면 안 된다고. 부모 프로세스만 이 while문을 돌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리턴 제로 와가지고 차일드 프로세스는 나가게 만들었다고.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 1이니까 부모 프로세스 내려옵니다. 쭉 내려서 소켓 옵셋 하고 여기서 또 포크를 했어요. 자, 부모 프로세스 하나만 들어온 상태에서 포크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크를 했으니까 차일드 프로세스 갈라졌겠죠. 갈라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처럼 작업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새로워진 건 없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에코 서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파이프가 하나 붙는 거 있잖아요.
파이프가 하나 붙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 소스 쭉 보시면 이전에도 똑같은 거니까 굳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우선 에코 이거 없나? 내가 에코 서버 그런 거 안 했네. 어쩔 수 없다. 됐다. 컴파일 했으니까 컴파일 된 걸로 할게요. 서브 포트는 91, 포트는 책도로 할게요. 9190. 자, 대기 타고 있습니다. 여기도 클라이언트 127 0.0.1 하고 포트가 9190 하나 연결했으니까 뉴 커넥터 떴고 여기서도 하나 돌려볼게요. 클라이언트 127 0.0.1 9190. 자, 서로 연결이 된 상황에서 A 치면 에코 됐고 여기도 B 치면 에코가 됐습니다. 자, 두 개 클라이언트 돌아가는 게 보이고 있잖아. 즉 멀티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지금 파이프를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Q 나가서 한번 나가는 것도 확인했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파일 디스크립트가 저장이 안 됐다. 자, 잠깐만. 지금 파일 디스크립트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20분이라서 이 파일 썼는 거는 다 기록이 돼요. 아직 F라이트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파일 지금 버퍼에는 내용이 저장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